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에서 소개할 문장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체호프를 가져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회차에서 보르헤스 때문에 하늘 높이 날아버린 존재 감각을 이번에는 땅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상으로 일상의 진실로 다시금 끌어내리기 위해 제가 생각하기에 그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작가의 문장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떠오른 작가가 바로 체호프였습니다. 오늘 또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주 생각에 잠겨 그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그저 저속한 여자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라고 졸라댔다. 어떠신가요?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절박한 상태가 느껴지시지요? 저는 이 문장의 기록 시리즈를 그때그때 제 컨디션에 따라 문장을 고르고 작가를 선택하는 그런 약간의 즉흥적인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제 자신은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큐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이미 큰 지도가 그려져 있긴 하거든요. 아마 타고난 제 성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보르헤스를 한 10회차쯤에 하고 싶다 생각하고요. 나의 탑3 작가 쿤데라를 작품 농담으로 스쳐가다니 그건 너무 미진했다. 한 15회쯤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쿤데라를 다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 어떤 작가를 할 것인가 그건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는데요. 지난 회차에는 보르헤스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바로 다음 작가가 정해지더라고요. 체호프로 가자. 삶으로 돌아가야 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보르헤스의 세계와 체호프의 세계, 그러니까 너무도 다른 두 작가의 세계를 제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는 무한하다. 어쩌면 소설은 결국 한 인간의 번역인데 그러므로 인간의 스펙트럼 역시 무한하다. 그런데 그 무한한 세계, 내가 다른 사람의 세계를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어도 내게는 문학뿐이다. 그저 언어로 보르헤스와 체호프, 그 극과 극의 세계를 이렇게 일주일 만에 넘나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문장을 잃어버리니까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문장은 체호프의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참고로 이 문장은 작품의 주제 문장은 아닙니다. 주제 문장은 작품 마지막에 쓰여 있긴 한데요. 그 문장은 여러분의 독서를 위해 여백을 위해 남겨두고요.
제가 좋았던 문장, 한 문장으로 이 작가가 어떤 소설을 쓰는지 그 전체를 느낄 수 있는 문장. 그리고 작가 특유의 감각이 문장 단위에서 작품 단위로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문장. 이 기준을 가지고 골라서 왔습니다. 저는 체오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일상성, 그리고 상태 감각이거든요. 이 체오프의 단편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오프는 거대한 사건이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일상의 장면 속에 숨겨서 조용히 다루는 작가입니다. 왜 우리가 러시아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격정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상이나 삶에 대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치열한 열정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오프 소설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격정적인 러시아 문학의 이미지와는 다른 톤이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처럼 사상이나 윤리의 문장을 쓰지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처럼 철학이나 치열한 갈등의 문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을 쓰거나 스토리를 쓰지도 않는 것 같고요. 소설 속 인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결론이 내려지지도 않습니다. 체오프는 그저 상태를 쓰는데요. 제 생각에 그건 꼭 인간 삶의 어떤 중간 단계를 문장으로 번역해 툭 하고 떼어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거대하고 큰 명문장은 쓰기 어려운 구조 위에 소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문장도 정확히 그런 특징 위에 있는데요. 사랑의 상태.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상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불안,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자기 가치의 흔들림, 상대의 시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관계의 비대칭. 이 모든 것들이 설명 한 줄 없이 문장 하나로, 행동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졸라대다니요. 자신을 저속한 여자라고 말하라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졸라대다니요. 저는 이 문장에서 이 졸라댄다는 표현이 제일 좋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라고 졸라대는 이 표현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사랑의 심정을 드러낸 문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체오프를 처음 접했던 6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 제 문장 아카이브를 열어 이 문장을 다시 보았을 때도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이게 작가지, 이런 게 소설가야 하는 가벼운 감탄 섞인 미소. 저는 소설을 읽을 때 가끔
이게 작가지. 이런 게 소설가야.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데요. 그런 순간에 제가 느끼는 감정을 포착해 해석해 보면요. 어, 그 감정의 종류는 기쁨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게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기쁜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체호프의 소설에는 이런 문장들이 정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스토리가 뭔지, 주제가 뭔지, 소설의 모든 문장들이 마지막에 꿰어지면서 내게 감동을 주는지 아닌지, 그런 독서의 클라이맥스가 오기도 전에요. 이미 문장 단위에서 배부른 웃음이 나오는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겁니다. 편안한데 미소가 번지고 무릎을 탁 치고 제 경우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저는 이 작가가 주는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력은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태의 서술은요. 문장 단위에서 끝나지 않고 곧 작품 단위로도 일관되게 확장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뒤늦게 시작된 사랑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주인공들이 지금까지 이룩한 삶의 질서를 사랑 때문에 깨뜨리기 직전에 그런 위태로운 사랑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상태는 아직 해피엔딩도 아니고요. 비극도 아니고요. 그저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는 과정에 머무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소설이 멈춥니다. 저는 소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춘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주제의 다른 상태, 즉 작품 단위로 확장된 상태 감각이 별도의 다른 작품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상태를 연작처럼 다른 작품으로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사랑에 대하여라는 소설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라는 소설에서는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과는 정반대로요. 오래도록 간절하게 사랑만 할 뿐 정작 사랑을 한 번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삶의 외형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사랑이 시작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지나가 버린, 그래서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시작조차 없는 사랑의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정말 비극적인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비극입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바로 체호프식 비극의 정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읽으시는 분께 사랑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꼭 같이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삶의 다양한 상태, 사랑이라는 것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게 되면서요.
소설이 말을 걸어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소설이 제게 질문을 던질 때 말을 걸어올 때야말로 그 소설이 진짜 생명력을 얻어서 제 안에서 살아서 작동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체호프의 소설들처럼 소설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에 말을 걸어온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끝인사도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주 생각에 잠겨 그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그저 저속한 여자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라고 졸라댔다.